자, 최근에 1, 2주 사이에 조정이 한번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번 조정을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저는 이번 조정장을 이용해서 제가 평소에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하지 못했었던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도 영상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 계좌의 현재 수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10년간은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모아갈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계좌의 현재까지 매입 금액은요, 한 3억 3,36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가 손익은 한 1억 4,58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가 수익률은 43.72%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평가 금액은 한 4억 8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첫 번째 계좌에서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이 평가 손익으로 정렬한 화면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좌의 1위는 테슬라고요. 평가 손익은 한 8만 불 가까이 되고 평가 수익률은 18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구글이죠. 구글이 올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매입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평가 손익 기준 2위로 올라왔고요. 3위는 투식스인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평가 손익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익 4위는 ASML인데요. 제가 ASML은 이번 하락장에서 특히 좀 많이 매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 뒤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위가 AMD, 6위가 마이크로소프트, 7위가 세일즈포스고요. 그리고 8위가 화이자, 9위가 브로드컴입니다. 그 다음에 12위 기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발굴을 했었던 기업인데 호리진 테라피틱스라고,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는 해보지 않고 제가 투자 지표랑 이제 가치 평가만 해보고 투자했던 기업인데 결과적으로 투자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1위부터는 한번 쭉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11위가 유니티고요. 12위가 제츠 ETF죠.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페이스북, 애플이 보이네요. 평가 손익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여행산업에 투자하는 어웨이 ETF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뭐 그렇게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로 제가 작년 말 정도에 담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머크가 좀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머크도 굉장히 우려한 기업이고 배당금도 잘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할 생각은 없고요. 계속 모아갈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탄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하락장에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좀 조정을 해줘서 소량 매수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들인데요. 저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을 이번 반도체 하락장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한 40불 정도에 매수했는데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40불에서 더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좀 대기 중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요. 지금 슈레딩거가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계속 수익률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현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슈레딩거도 제가 장기간 보유할 종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한번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지를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요. 첫 번째 계좌에서는요, 이 세 종목이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여부는 좀 실적 발표 시즌에 제가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좌에서는 이번 달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5개 종목을 매도를 하고 바로 재매수를 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했는지 제가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계좌보다는 좀 더 개인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만든 계좌였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섞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성장주 위주들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좀 변동성도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두 번째 계좌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매입 금액은요 한 1억 2,300 정도 되고요. 평가 손익이 450만 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손실 종목들을 매도 후 재매수했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현재는 플러스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000불 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종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개별 종목들의 평가 손익 순으로 정렬된 계좌 현황을 보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발굴했었던 기업이었죠. 뭐 제 두 번째 계좌에서는 계속 꾸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터틀비치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 수익 금액 두 번째 종목은 팔란티아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두 번째 계좌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엘스르 해리스, 4위가 트림블, 5위가 로키드 마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썰트라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상태였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온 상태고요. 썰트라 같은 기업도 뭐 개인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 단기 매매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유지만 되어준다면 계속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매도 후 매수한 종목이 차지포인트인데요. 제가 매도하기 전에 평단가가 한 23불 정도였는데 다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차지포인트 외에도 지금 C3AI 같은 기업도 다시 매도 후 재매수한 기업이고요. 벨로3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킬즈까지 매도 후 재매수한 종목인데, 제가 매도한 다음에 바로 재매수를 한 이유는 양도세 절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에 수익 실현한 금액이 한 15,000불에서 20,000불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미국 주식 수익률이 15,000불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번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5,000불 기준으로 해서 환율은 편의상 1,200원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손익 금액이 한화로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250만 원이 양도세 공제 금액이고요. 250만 원을 빼주고 이 1,550만 원에서 22%가 양도세잖아요. 그래서 한 15,000불 정도를 수익으로 남겨놓게 되면 내년 5월 세금 신고 기간에 양도세를 341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종목들 중에서 손실률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매도하고 재매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는 매도 후 재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12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거래일 기준이 아니고요,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좌에 이 수익 실현 현황을 보시고, 만약에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를 해서 이 양도세 절세를 하시려고 한다면요, 12월 중순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도한 종목이나 매수한 종목들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회원분들 중에서 이런 문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매도 후에 바로 재매수를 하면 워시 세일과는 상관없냐, 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 워시 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주식을 매도하고 30일 이내에 다시 매수하는 경우는 이 양도세 절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법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워시 세일 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도한 다음에 바로 재매수를 해도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혹시나 해서 저희 세무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 개정이 아마 올해부터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손익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합산이 돼서 내년 5월 달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손익이 서로 차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주식 계좌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은 투자 금액이 크진 않고요. 첫 번째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냥 테스트로 한번 한 주씩 사본 종목들인데,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섹터를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확실히 2차전지 섹터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반도체 섹터보다는요. 물론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ETF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가 수익률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도 두 번째 계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4개 업체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나 후성, 피롭틱스, 그 다음에 신흥 SEC, 이렇게 4종목에 각각 한 1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해줬는데, 제가 한 4월인가 5월 정도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수익률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고요. 자, 지금 이 4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서 다뤘었죠. 이 영상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국내 해외 기업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서 제가 정리했었던 엑셀 파일로 한번 가치 평가를 해보고, 앞으로 성장성 대비 주가가 싼 기업들 4개를 골라서 제가 투자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제가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이 계좌는 잘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어떤 기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영상을 만든 목적도 당연히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제가 투자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연금저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2개를 제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 공부를 했고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했냐면요. 첫 번째로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를 매수했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도 조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관련 ETF도 조금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10개에 투자하는 ETF도 매수를 해줘서 9월, 10월 사이에 한 46만 원 정도 투자를 해줬고요. 매달 한 30에서 한 40만 원씩 연금저축계좌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절세라던가 은퇴 후에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를 키워나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하락장에 집중 매수했었던 10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평상시 하던 것처럼 제가 엑셀로 좀 정리를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공유해드렸었던 글을 보면서 매수 종목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컸을 때 매수를 했었고요. 매수했던 종목은 ASML을 한 717불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SOXL ETF를 36불 정도에 추가 매수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82불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323불 정도에 매수했고요. 애플이나 스파이 ETF도 매수를 했습니다. QQQ ETF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모두 추가 매수를 한 종목들이고 ISRG는 이번에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가 눈독만 들이고 있었던 종목인데 로봇 수술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이번에 974불에 소량 담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 1등 기업이죠. TSMC도 108불 정도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포인트도 18불 정도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 종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가 이 게시물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조정이 있었으면 지금 위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더 매수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추가 조정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는 중입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매수 매도 종목을 공유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뭐 수익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또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돈 되는 정보 서로 공유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깐부니까요. 그죠? 깐부잖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주부 시청자님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해요. 안녕.